세상은 한 인간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삶은 바깥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해서 품는 생각들로부터 자라납니다. 당신이 하루 종일 반복하는 말들, 속으로 되뇌는 의심들, 잠들기 직전까지 품고 있는 두려움들, 그 모든 것이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인류의 모든 위대한 성취는 한 생각에서 시작됐습니다. 한 번의 상상, 한 줄기 믿음, 한순간의 내면의 불꽃이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같은 마음이 두려움과 부정으로 물들면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은 상황보다 더 큰 마음을 키우고 어떤 사람은 그 안에 갇힌 차에 살아가는 걸까요? 역사는 기억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불꽃처럼 빛났던 그들의 이름을 그들이 가진 특별함은 환경이 아니라 생각을 다스릴 줄 아는 힘이었습니다. 당신의 운명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세상의 조건 속에서? 아니면 당신 내면의 작업실 속에서? 마음은 곧 운명의 공방입니다. 무엇을 새기느냐에 따라 삶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 작업실을 방치하면 남들이 주입한 공포와 한계로 채워지고 그 작업실을 지키면 당신만의 위대한 길이 시작됩니다. 이 영상은 그 마음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잊고 지냈던 진짜 힘을 하나씩 다시 불러내는 여정입니다. 생각의 뿌리를 바꾸고 현실의 나무를 다시 자라게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는 마음의 뿌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문은 불처럼 타오르는 욕망입니다. 계속해서 시청하세요. 당신 안에 불꽃이 깨어날 시간입니다. 진짜 변화는 간절함에서 시작됩니다. 그냥 갖고 싶다는 마음이 아니라 이루지 않고는 안 된다는 절실한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원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소원이 매일을 움직일 만큼 강렬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갈림길이 생깁니다. 누군가는 생각만 하다 생을 마감하고 누군가는 그 생각 하나로 역사를 바꿉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1만 번을 실패했습니다. 그는 전기를 찾기 위해 어둠 속을 헤맸습니다. 그만두라는 조롱, 반복되는 좌절.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에게는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완성뿐이었습니다. 이처럼 불타는 욕망이란 뒤를 돌아보지 않는 용기입니다. 후퇴의 길을 스스로 끊는 결심입니다. 한 장군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낯선 땅에 도착하자 자신들의 배를 전부 불태웠습니다. 병사들에게 말했죠. 이제 돌아갈 배는 없다. 이기지 않으면 모두 죽는다. 이것이 욕망의 본질입니다. 도망칠 구멍을 없애는 것,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모호함을 없애는 것, 당신 안의 에너지를 하나의 방향으로 집중시키는 것. 이제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원하는가? 아니면 그저 바라기만 하는가? 하루의 시작에 단 하나의 문장을 써보세요.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 단순하게, 짧게. 나는 매달 1억 원을 벌 수 있다. 나는 매일 사랑과 활력으로 가득 찬 삶을 산다. 나는 나만의 회사를 성공시킨다. 그 문장을 종이에 적고 아침마다 큰 소리로 읽으세요. 감정을 담아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핸드폰 배경화면에 그 문장을 넣어보세요. 잠들기 전에도 피곤할 때도 당신의 마음은 반복되는 그 말을 기억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생각을 행동으로, 행동을 운명으로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욕망은 연료입니다. 그 불꽃 없이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이 붙으면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이제 물러설 길은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다음은 그 욕망에 생명을 불어넣는 힘,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시청하세요. 당신의 정신이 깨어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실체입니다. 그리고 삶은 늘 당신이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대로 당신을 대합니다. 세상은 묻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격이 있나요? 대신 조용히 응답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믿는 만큼만 우리가 믿겠습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복된 말에서 자라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되어가고 있다. 나는 이미 이루고 있다. 이 단순한 문장들이 반복되면 당신의 두뇌는 그것을 현실로 간주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뇌는 감정이 실린 반복을 진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무하마드 알리, 그는 세계 챔피언이 되기 전부터 외쳤습니다. 나는 위대하다. 나는 가장 위대하다. 그의 입은 아직 현실이 아닌 것을 말했지만 그의 정신은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기 암시의 힘입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신념을 만들고 신념이 당신의 행동을 이끕니다. 믿음은 마법이 아닙니다. 그건 생화학입니다. 두려움은 신체에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믿음은 창조적 에너지를 활성화합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한 마음은 혼란 속에 빠지고 믿음으로 채워진 마음은 길이 없어 보일 때 길을 만듭니다. 이제부터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말해보세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성장 중이다. 나는 나의 비전을 이룬다. 감정을 담아 확신을 실어. 처음엔 어색해도 계속하세요. 가능하다면 당신의 목소리로 녹음해보세요. 당신이 믿고 싶은 그 말들을 그리고 21일간 매일 밤 자기 전 듣는 겁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 음성을 기억할 겁니다. 믿음은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어떤 재능도 잘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있다면 어떤 한계도 결국 뚫고 나옵니다. 자, 이제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자신을 믿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의 의심을 더 신뢰하고 있나요? 믿음이 자리 잡는 순간 우주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은 욕망에 불을 붙이고 그 불꽃은 행동으로 번져갑니다. 다음은 그 행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 잠재의식을 다시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진짜 훈련이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시청하세요. 당신의 무의식이 응답할 시간이 왔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것은 창조합니다. 반복된 생각, 감정을 실은 말, 그리고 매일 들려주는 내면의 이야기로 당신의 현실을 조각해 나갑니다. 마음속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그 씨앗은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고 마침내는 운명이 됩니다. 자기 암시, 그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그건 의식을 넘어서 잠재의식에 도달하는 기술입니다. 당신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되뇌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항상 늦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안 돼. 난 부족해. 이런 말들 역시 암시입니다. 차이는 그것들이 당신을 묶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뇌 안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길은 반복으로 다져지고 감정으로 굳어집니다. 짐 캐리는 무명 배우 시절 자신에게 1천만 달러짜리 수표를 써서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날짜까지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가 오기 전 그는 그 금액의 출연료를 받게 됩니다. 그는 단지 꿈을 꾼 게 아닙니다. 그는 매일 자신의 잠재의식에게 자신의 미래를 암시했던 겁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조용한 방, 어둠 속,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내 삶을 새롭게 만들고 있다. 나는 나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다. 나는 자격이 있다. 가능하다면 당신의 목소리로 이 문장들을 녹음해보세요. 그리고 매일 밤 자기 전에 들으세요. 당신이 잠들어도 그 말은 당신의 무의식 속을 흐르며 내일의 행동을 설계할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현실과 상상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는 당신이 반복하는 것을 진실이라 믿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반복하고 있나요? 부정인가요? 가능성인가요? 포기인가요? 회복인가요? 의심인가요? 신념인가요? 생각은 전기적입니다. 감정은 화학적입니다. 그리고 반복은 구조를 바꿉니다. 이것이 마음의 재프로그래밍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잠재의식은 충실한 하인입니다. 당신이 가장 많이 들려준 이야기를 현실로 만들어줄 뿐입니다. 다음은 이 생각을 날카롭게 만들 실전 도구, 전문화된 지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시청하세요. 이제 당신은 단지 믿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만들기 시작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수많은 지식 속에서 방향을 잃어가는 사람이 점점 늘어납니다. 단순한 지식은 무게만 늘릴 뿐입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그것이 삶을 바꾸는 힘이 되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습니다. 아무리 방대한 일반 지식이라도 실천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고 싶다면 이제는 흩어진 지식을 모으고 단 하나의 길에 파고들어야 합니다.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많은 것을 알기보다 단 하나를 깊이 알았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렇습니다. 그는 대학을 중퇴한 후 우연히 서예 수업을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쓸모없는 시간이라 생각했겠지만 그 감각과 집착은 나중에 애플의 디자인 철학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에 몰입한다는 건 자신의 내면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몰입은 결국 당신을 세상과 구별되게 만듭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주제 하나를 정하세요.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마음이 자주 머무는 곳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그 주제에 대해 배우세요. 유튜브 영상 하나, 책 한 장, 짧은 온라인 강의라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 배운 것을 바로 써보세요. 누군가에게 말로 설명하거나 SNS에 짧게 정리하거나 일상 속에 적용해보세요. 지식은 사용할 때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 그 주제에 대한 직관이 생기고 당신은 점점 그 분야의 자기장이 되어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네오는 뭔가 달라. 하지만 그 다름은 우연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몰입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당신만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지식은 넓지 않아도 됩니다. 깊으면 됩니다. 당신이 깊이 있는 사람이 될 때 세상은 당신을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다음은 그 깊이를 현실로 바꾸는 원천, 상상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을 눈 감은 채 먼저 보는 능력입니다. 계속해서 시청하세요. 이제 당신의 미래가 시작될 정신의 스케치북을 펼칠 시간입니다. 당신이 아직 살아보지 않은 미래는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그 시작점은 언제나 눈을 감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속에 있습니다. 상상력은 단순한 공상이 아닙니다. 그건 정신의 스케치북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최초의 도구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상력은 모든 계획이 창조되는 작업장이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그건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뇌는 이미 본 것을 향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상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합성적 상상력입니다. 기존에 있던 정보들을 조합해 새로운 관점이나 아이디어를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의 일상은 여기에 머물러 있죠.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두 번째, 창조적 상상력에서 시작됩니다. 그건 세상에 없던 것을 떠올리고 그 이미지에 생명을 불어넣는 힘입니다. 월트 디즈니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황무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수천 명이 웃고 즐기는 꿈의 공원을 만들 거야. 그것이 지금의 디즈니랜드입니다. 그의 상상은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직관이 만들어낸 현실의 설계도였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지금 단 15분만 시간을 내보세요. 이름하여 아이디어 덤프. 방법은 간단합니다. 종이와 펜을 꺼내고 생각나는 모든 아이디어를 멈추지 말고 써내려가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맞고 틀림도 실현 가능성도 따지지 마세요. 오직 흐르게 하세요. 15분 동안 계속 다 처음에는 서툴고 비어 보이겠지만 그 흐름 속에서 당신의 깊은 무의식이 슬며시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잊고 있던 진짜 욕망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상상력은 당신을 무한한 가능성으로 데려갑니다. 그건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다시 쓰는 첫 번째 붓질입니다. 지금의 당신이 현실에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앞으로의 당신은 현실을 먼저 창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미래는 먼 훗날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상상 속에서 처음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이 결정으로 바뀔 때 진짜 삶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다음은 바로 그 분기점, 결단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시청하세요. 이제는 선택을 미루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이 될 시간입니다. 삶은 질문을 주지 않습니다. 삶은 항상 결정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머뭇거리는 그 사이에 기회는 조용히 지나갑니다. 나폴레옹 힐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느리게 그것을 바꾼다. 반면에 실패하는 사람은 아예 결정을 미루거나 쉽게 번복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망설일까요? 결정은 두려움을 깨워냅니다. 틀릴까봐, 잃을까봐, 후회할까봐.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망설임은 가장 강력한 자기 파괴의 기술입니다. 두려움은 결정을 멈추게 만들고 그 멈춤은 행동을 없애며 행동 없는 삶은 스스로를 잃어버린 삶이 됩니다. 일론 머스크를 떠올려 보세요.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모두 파산 직전이던 시점에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한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누구도 보장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일한 무기는 결단의 용기였습니다. 결단은 완벽해서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느껴졌을 때 내리는 것입니다. 당신 안의 감각이 말할 때 이건 내가 해야 해. 이건 지금이야. 지금부터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어떤 선택 앞에 섰을 때 스스로에게 제한 시간을 주세요. 10분 혹은 24시간. 그 시간 안에 결정하세요. 결정 이후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두려움을 관찰만 하세요. 하지만 그것을 따르지 마세요. 두려움은 본능일 뿐 당신의 진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결정을 내린 후 다른 사람의 말이나 순간의 감정으로 그 결정을 쉽게 바꾸지 마세요. 삶은 일관성 있는 에너지에 반응합니다. 완벽한 결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행동하는 결단은 언제나 머뭇거리는 완벽함보다 낫습니다. 결정이란 현실을 향해 내딛는 가장 작은 용기입니다. 하지만 그 한 걸음이 모든 방향을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무엇을 계속 미루고 있나요? 어떤 언젠가를 붙잡고 있나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선택하고 움직이세요. 그리고 멈추지 마세요. 다음은 그 결단을 진짜 힘으로 바꾸는 힘, 지속력, 즉 끈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시청하세요. 당신이 멈추지 않을 때 인생은 드디어 길을 열기 시작합니다. 한 번의 결단은 불꽃처럼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력 없이는 그 불꽃은 금세 꺼집니다. 바람 앞의 촛불처럼 의욕은 하루 이틀이면 사라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나폴레온 힐은 단언했습니다. 지속 없이는 시작도 전에 패배한 것이다. 세상에는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왜냐하면 지속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지쳐도 지루해도 거절당해도 계속 가는 것입니다. KFC의 창립자 커넬 샌더스를 떠올려 보세요. 그의 치킨 레시피는 109번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속력은 결국 전 세계 수만 개 매장을 가진 브랜드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철을 다이아몬드로 바꾸는 힘입니다. 끈기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건 실패를 재료로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이제 당신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멀리 가볼 생각인가? 처음 불붙은 열정을 어디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습을 해보세요. 실패 일기를 써보세요. 하루가 끝날 때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나는 어디에서 실패했는가? 그 실패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쓰세요. 나는 쓰러졌지만 더 강하게 일어날 것이다. 포기 없는 하루를 정해보세요. 일주일에 하루, 어떤 유혹이나 피로에도 절대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날. 그 하루는 당신의 근육이 만들어지는 날입니다. 지속은 그저 인내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와의 약속을 지켜내는 영혼의 성실함입니다. 작은 한 걸음을 1000번 반복하면 그 길은 결국 당신의 길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당신이 얼마나 빨리 갔는지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갔는지 아닌지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당신의 끈기는 지금 당신을 전설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전설을 함께 써 내려갈 수 있는 마스터마인드, 정신의 동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시청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비전을 함께 성장시킬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성취는 혼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의지, 아무리 불타는 욕망이 있다 해도 우리는 결국 인간입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방향을 잃고, 때로는 자신조차 믿기 어려운 날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누군가가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정신의 동맹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 연결을 마스터마인드 바운트라 불렀습니다. 2개 이상의 마음이 만날 때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세 번째 힘이 탄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업이 아닙니다. 이건 진동의 교환, 믿음의 상호작용, 그리고 에너지의 증폭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젊은 시절 자신과 뜻이 맞는 사람들 몇 명과 함께 준토 클럽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매주 모여 지식과 아이디어를 나누고 서로의 실패를 판단하지 않고 성장을 돕는 피드백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모임은 훗날 미국 정치, 과학, 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수많은 인재와 혁신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진정한 변화는 혼자보다는 함께일 때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지금부터 당신만의 마스터마인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이츠 4명의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이상적인 사람은 당신처럼 성장을 갈망하고 판단보다는 공감을 선택하며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매주 한 번, 단 1시간이라도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정하세요. 주간 목표를 공유하고 겪은 도전과 깨달음을 나누며 서로의 비전을 지지하는 겁니다. 이 모임에는 한 가지 규칙이 필요합니다. 비판 없음, 조언은 요청할 때만, 무엇보다 서로의 가능성을 믿어줄 것, 그리고 하나 더, 가능하다면 당신보다 5년 앞서 있는 멘토를 찾아보세요.
직접 만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의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흡수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정신적 진화는 가속됩니다. 마스터마인드는 혼자서는 도달할 수 없는 지점까지 당신을 이끌어줍니다. 그건 지식의 교환이 아니라 에너지의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혼자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하지만 함께하면 불가능해 보였던 목표조차 현실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힘을 더 깊은 차원으로 데려갑니다. 그 연결은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모든 것을 바꾸는 힘, 바로 잠재의식의 영역입니다. 계속해서 시청하세요.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신의 귀 기울일 시간입니다. 당신이 말로 표현하지 않는 생각, 당신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감정, 그리고 밤마다 되풀이되는 걱정과 상상, 그 모든 것이 머무는 곳, 그것이 바로 잠재의식입니다. 잠재의식은 기억 저장소가 아닙니다. 그건 현실을 창조하는 공장입니다. 당신이 두려움에 휩싸인 채 하루를 반복하면 그는 그것을 삶의 기본값으로 인식하고 그에 맞는 상황, 감정, 만남을 당신 앞으로 끌어옵니다. 나폴레옹 힐은 말합니다. 잠재의식은 두려움이든 믿음이든 감정이 실린 생각을 현실로 옮긴다. 이 말은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생물학적, 신경학적 진실입니다. 잠재의식은 논리보다 감정의 진동에 반응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반복적으로 무엇을 느끼고 상상하며 말하고 있는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면 그 힘은 당신을 위해 일하기보단 당신을 묶는 족쇄가 됩니다. 엘리트 선수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올림픽 출전 전 그들은 수백 번, 수천 번 자신의 승리 장면을 눈 감고 그려봅니다. 그 장면의 감각, 소리, 숨소리, 몸의 긴장까지 모든 것을 마치 이미 경험한 것처럼 재생합니다. 그렇게 잠재의식은 준비합니다. 그 장면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또 이제 당신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매일 단 5분, 아침이나 밤 조용한 시간을 정하세요. 눈을 감고 당신이 이루고 싶은 장면을 떠올리세요. 그 장면에서 당신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요?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고 있나요? 그 감정을 실제로 느껴보세요. 기쁨, 자유, 성취감. 그것이 진짜처럼 느껴질수록 잠재의식은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가능하다면 이 과정을 매일 반복하세요. 같은 이미지, 같은 감정, 그리고 같은 믿음으로 잠재의식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장 자주 반복된 감정과 상상을 당신의 진실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하고 동시에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생각을 심을지, 어떤 감정을 키울지, 어떤 현실을 먼저 마음속에서 살 것인지 기억하세요. 당신의 잠재의식은 가장 충직한 동반자이자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가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려면 반복하세요. 느끼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잠재의식과 완전히 연결될 수 있는 가장 미묘하면서도 강력한 차원의 문이 열립니다. 다음은 이 모든 흐름이 하나로 모이는 순간, 제6감, 직관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시청하세요. 당신의 내면이 드디어 말없는 메시지를 건네려 합니다. 이성은 당신에게 계산된 길을 보여줍니다. 감정은 당신을 과거의 경험으로 이끕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설명할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느낌으로 오는 메시지. 그것이 바로 육감 또는 직관이라 불리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 감각을 이성 너머의 영역이라 말했습니다. 그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감각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육감은 말로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은 오직 경험될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은 논리가 아닙니다. 논리는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의 조합이고 직관은 아직 모르는 미래로부터 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는 갑자기 찾아옵니다. 말없이 다가오고 때로는 거부할 수 없는 확신으로 당신을 사로잡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직관을 따를 용기를 가져라. 그들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다. 그는 기술의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이었지만 결국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준 건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육감을 깨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내면의 소음을 줄여야 합니다. 하루 15분 조용한 시간을 정하세요. 휴대폰도 음악도 생각마저 내려놓고 그저 조용히 앉아 있으세요. 마음속에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 길을 살고 있는가? 이 결정은 나를 더 깊게 성장시키는가? 대답을 찾으려 애쓰지 마세요. 첫 번째로 떠오르는 느낌을 믿어보세요. 이 감각은 훈련될수록 또렷해집니다. 매일 반복할수록
직관의 채널은 점점 넓어집니다. 육감은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 내면 깊은 곳에 늘 존재해왔지만 당신이 외면했던 진짜 지혜입니다. 그것은 말하지 않지만 당신이 길을 잃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밉니다. 당신이 생각을 내려놓고 느낌에 귀 기울일 때 그 목소리는 말합니다. 헤이, 방향이야. 야, 이건 아니야. 지금 멈춰야 해. 그것이 바로 이 여정의 마지막 열쇠입니다. 욕망, 믿음, 지속, 지식 모든 것이 모여 이 조용한 감각으로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문에 도달했습니다. 모든 힘의 원천이자 모든 변화의 출발점. 그 이름은 생각의 힘. 계속해서 시청하세요. 마지막 장면에서 당신의 운명을 다시 그릴 한 문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의 끝에는 다시 생각이 있습니다. 시작도 생각이었고 믿음도 생각에서 태어났고 끈기, 결단, 상상력 그 무엇도 생각 없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이해한 생각은 단순한 머릿속의 말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창조 에너지, 당신 존재 전체를 움직이는 정신의 중심축입니다. 욕망이 있었기에 길이 보였고 믿음이 있었기에 걸을 수 있었고 지속이 있었기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 안에 그 모든 힘들이 조용히 하나로 수렴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육감은 깨어납니다. 그건 영원히 당신에게 속삭이는 진실이고 당신이 설명할 수는 없어도 알고 있었던 방향입니다. 육감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이 모든 요소, 욕망, 믿음, 지식, 결단, 끈기, 잠재의식, 이 하나로 융합될 때에만 비로소 당신 안에서 열리는 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은 단순한 자기 개발이 아니라 의식의 진화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어떤 삶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정말로 자각하는 과정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만든 감옥이 될 수도 있고 당신을 이끄는 등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언제나 당신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매 순간마다 또 세상은 말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넌 준비가 안 됐어. 현실을 봐. 하지만 당신의 내면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지금이 그때다. 내가 먼저 바뀌면 세상도 따라 바뀐다.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은 이미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가능성에서 살아가기로 이제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완벽한 준비는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준비 없이 움직이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이라도 이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왜냐하면 세상은 당신의 정신이 깨어날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놀랄 변화로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변화는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